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EBS 주산 수리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주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주산을 하기 전에 주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주판이 만들어진 거, 어디에서 주판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왔는지 다 공부했는데요. 자, 주판을 잡을 때, 주판을 계산할 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엄지로 아래를 주판틀을 잡고 내 손가락으로 주판틀 위에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왼손은 주판을 잡는 데 사용했고요. 오른손은 어때요? 연필을 잡았을 때 연필은 어땠나요? 새끼손가락에 껴서 연필이 글씨를 쓰거나 주산을 할 때 편리하도록 연필 잡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수를 1부터 10까지 주판에서 놓아보기, 고쳐보기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풀지 못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죠? 여러 가지 우리 수가 많잖아요. 놓아보기, 고쳐보기, 1 놓아보기, 1 지우기.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어때요? 주판이 좀 손에 익숙해지셨나요? 자, 주판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여러분 손놀림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리고 주판을 계산할 때, 주판에서 계산할 때 아래알은 어때요? 어떤 손가락으로 했었죠? 아래알은 꼭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윗알은 꼭 검지손가락을 사용했어요. 잊지 않았겠죠?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주판을 사용해서 주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주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데요. 오늘은 5에 대해서 배워요. 숫자 5. 우리가 만약에 수학을 공부할 때 숫자 5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자, 5를 모아서 두 수를 모아서 5를 만드는 게 5에 대한 보수예요. 서로. 오늘 배우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5에 대한 보수를 배우고요. 자, 다음에 덧셈에서 5의 보수 이해하기, 다음은 뺄셈에서의 5의 보수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수 가르기와 모으기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5의 대한 보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보수라는 것은, 5에 대한 보수라는 것은 두 수가 만나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꼭 필요하죠. 5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가 5에 대한 보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에다 얼마를 더 더하면, 더 보태면 5가 되는 거. 그게 서로에 대해 보수라고 해요. 자, 수학에서는 우리가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충해준다는 수로 꼭 기억해 두세요. 계산할 때 이 5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자, 숫자 5는 우리가 흔히 5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가락 활용해서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손가락이 5개니까 5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하나와 몇 개가 있어야지 5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수가 무엇일까? 어떤 수가 있을 때 얼마를 보충해 줄까? 자, 선생님이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5의 보수에 대한 건데요. 자, 1이 나왔어요. 얼마가 있으면 5의 보수가 나요? 5에 대한 1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과 4가 만나면 5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1과 4를 5에 대한 보수라고 해요. 5에 대한 1의 보수는 4가 되는 거고요. 5에 대한 4의 보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서 5가 되니까 서로 보충해서 5를 만들었죠. 이럴 때 5에 대한 보수라고 해요. 그러면 숫자 2가 있어요. 그럼 5에 대한 2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5에 대한 2의 보수는 3이에요. 2에 3을 더해서 2와 3이 만나야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5에 대한 2의 보수는 3이 되고요. 3에 대한 5의 보수는 5에 대한 3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5에 대한 3의 보수는 2가 돼요. 3과 2가 만나서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5에 대한 3의 보수는 2예요. 자, 4의 보수는요. 5에 대한 4의 보수는 그렇죠.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과 4, 2와 3 또는 3과 2, 4와 1이 만나서 5가 됐으니까 서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5에 대한 보수 처음 봤는데 우리가 숫자 5는 알고 있지만 보수라는 말이 어려웠어요. 자, 이 5에 대한 1의 보수가 얼마? 1이 있을 때 얼마가 있으면 5가 되니까 5에 대한 1의 보수는 4구나.
5를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2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2를 가지고 있으면 5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죠.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3이죠. 이럴 때 5에 대한 2의 보수는 3이구나. 보수라는 의미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둘이 만나서 5를 만들 수 있을 때 5에 대한 서로의 보수라고 해요. 둘이 만나서 5가 되는 수, 5에 대한 보수 잘 기억하고요. 많이 사용되니까 1과 4, 2와 3, 3과 2, 4와 1 서로 짝이 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주판에서 보수를 놓을 때 어떻게 5의 보수를 놓아야 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교재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1 더하기 4 그림에 나와 있죠. 1 더하기 4예요. 자, 주판에 1을 놓는 거 아래알 하나 놓는 거 있지 않았죠? 4는 어때요? 아래알 4개를 놓아서 4를 만들었어요. 1 더하기 4는 얼마예요? 그렇죠. 1과 4는 5에 대한 서로의 보수니까 5가 됐어요. 이렇게 1과 4가 만나서 5가 됐죠? 또는 2와 3이 만나도 얼마가 돼요? 그렇죠. 2와 3이 만나도 5가 돼요. 3과 2는 어때요? 3과 2도 역시 5가 되니까 5에 대한 3의 보수는 2. 자, 5에 대한 4의 보수는 얼마? 1이에요. 이렇게 1과 4, 2와 3, 3과 2, 4와 1 모두 둘이 만나서 5가 되니까 서로의 5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5에 대한 보수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둘이 만나서 5가 되는 수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5손가락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1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얼마예요? 1과 4. 5에 대한 1의 보수는 4. 5에 대한 4의 보수는 1. 기억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더하기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둘이 만나서 5가 됐는데 그럼 이 보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보수는 우리가 덧셈 계산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하기 4를 해요. 그럼 우리가 더하기 4를 해야 하는데 아래알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래알이 4개니까 아래알이 하나, 둘, 셋, 넷, 1, 2, 3, 4를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가 더하기 4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숫자가 놓여있을 때는 어때요? 위달 5를 활용해요. 이럴 때 5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더하기 4만 하는데 5를 활용했으니까 필요한 게 4예요. 그럼 우리가 5를 놓으면 4만 쓰고 얼마가 남겠어요? 5에 대한 4의 보수 1이죠. 이럴 때 1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면 돼요. 더하기 4를 할 때는 1을, 더하기 3을 할 때는 그럼 얼마를요? 그렇죠. 3의 보수가 2니까 3의 보수 2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건데 오늘은 처음 덧셈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죠?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교재 19쪽이에요. 자, 맨 처음에 나온 수가 2 더하기 3이에요. 2 더하기 4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2는 주선에 어디에 놓아요? 자, 아래알 2개 올리면 4가 되죠? 4는요. 아래알 4개 올리면 4가 됐어요. 그럼 2와 4가 만나서 얼마가 돼요? 그렇죠. 4를 더할 때 우리가 5에 대한 4의 보수가 얼마였어요?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5를 내리면서 필요한 4는 쓰고 어때요? 남은 1은 5의 보수, 5에 대한 4의 보수 1은 제자리로 돌려줬더니 얼마예요? 결국에 우리가 4를 더한 거예요. 2와 4를 더했더니 6이 됐어요. 그럼 3과 4를 한번 볼까요? 자, 3은 아래알 3개, 하나, 둘, 3개 놓아서 3 만들었어요. 4는요, 아래알 하나, 둘, 셋, 4개를 놓아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아래알 3개를 놓았잖아요. 이럴 때도 역시 5를 활용하는데 어때요? 5를 활용하면서 5에 대한 4의 보수인 2를 어때요? 그렇죠. 제자리로 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를 사용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4 더하기 4예요. 아래알 4 더하기 4는 자, 4가 있는데 4를 또 더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알을 모두 사용했으니까 위달 5를 사용하면 돼요. 5를 쓰면서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제자리로 돌려줘야죠. 그러면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더하는 수가 4인 경우는 모두 5의 자리를 검지로 내리면서 1의 자리에 1개를 엄지로 내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5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준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선생님하고 덧셈에 대해서 2와 3과 4의 더하기 4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때요? 더하기 4를 할 때 자, 아래알이 꽉 차 있으니까 위달 5를 활용하면서 이럴 때 보수 나왔었죠. 5를 활용하면서 5에 대한 4의 보수가 얼마?
그렇죠. 2를 아래로 내려준다. 우리가 4만 필요한데 5를 썼으니까 1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꽉 찼을 때, 아래아래 찼을 때 5를 활용하면서 보수를 활용해요. 지금부터 이제 주산을 계산할 때 보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덧셈을 할 수 없을 때 위달 5를 활용할 때 우리가 사용한 것만큼의 보수를 더할 때는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수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5에 대한 4의 보수 또는 5에 대한 3의 보수 모두 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에 대한 보수 먼저 공부한 거거든요. 자, 5에 대한 1의 보수는 얼마예요? 그래요. 1의 보수는 4. 2의 보수는 3. 서로 짝이 돼서 5를 이루니까 5에 대한 보수 관계예요. 보수는 모자라서 보충해주는 수라고 했죠. 내가 2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요. 5가 되기 위해서 3을 보충했죠. 3을 더 가져왔다면 둘이 만나서 5가 됐으니까 서로 5가 되는 짝수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짝이 되기 때문에. 주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 주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판에 대해서 용어를 다 배웠는데 아래에 있는 알이 아래알, 위에 있는 알들이 위달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시작하는 자리가 자리점 1의 자리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5의 보수를 배우니까요. 둘이 만나서 5가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선생님이 1을 놓아볼게요. 자, 주판에 1의 자리에 아래알 하나 엄지로 1을 놓았어요. 1을 놓았다면 5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1의 짝이 누구예요? 4가 되니까 4를 더해야 하는데 아래알에서 4를 더할 수 없으니까 위달 5를 내리면서 어때요? 4의 보수인 2를 제자리로 내려줬을 때 얼마가 돼요? 5가 됐었죠? 이럴 때 5에 대한 1의 보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2에 대한 보수를 알아봅시다. 5에 대한 2의 보수. 자, 주판에 2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5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해요? 3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5가 되면서 얼마 필요해요? 3이 필요하니까 3의 보수 2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2에다 3을 더하니까 5가 됐었죠? 그 다음에는 3의 보수 찾아볼까요? 5에 대한 3의 보수. 아래아래다 3을 놓아볼게요. 자, 아래아래에 3이 있어요. 5를 만들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2가 필요하죠. 5가 되려면 2가 필요하니까 2의 보수인 3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5를 놓으면서 2의 보수, 2의 짝인 3을 내려주면 자, 역시 5가 됐죠? 그래서 우리 3의 보수 2도 알았어요. 그럼 5에 대한 4의 보수는요? 자, 우리가 4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알 4개를 올려서 4를 만들었어요. 4를 놓고 보니까 5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 더 해야겠어요? 2를 더하면 되죠? 5를 놓으면서 4의 보수,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5가 됐어요. 이렇게 둘이 만나서 5가 되는 수가 서로의 5에 대한 짝이 되는 수, 보수라고 했었죠? 자, 지금 설명한 5의 보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1은 얼마를 만나야지 5가 됐나요? 1과 4가 만나서 5가 됐죠? 그리고 2는 어때요? 2와 3이 만나서 5가 됐으니까 5에 대한 2의 짝은 얼마예요? 3인 거예요. 그럼 5에 대한 3의 짝은요? 자, 3에다 2를 더해서 5가 됐으니까 5에 대한 3의 짝은 2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5에 대한 4의 보수. 5가 되기 위해서 4하고 짝이 되는 수가 얼마였었죠? 1이었었죠? 4와 1이 짝이니까 5에 대한 4의 보수는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데서 보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니까 서로 짝이 되는 수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뺄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교재 20쪽에 나와 있는 뺄셈이에요. 5 빼기 4, 5 빼기 3. 5 빼기 2, 5 빼기 1 나왔는데 5 빼기 4 먼저 그림으로 볼게요. 5에서 4를 빼는 거예요. 주판에 5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달을 놓으면 5가 되고 자, 아래알 4개를 올리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4를 빼면 되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거 보수 나오겠죠? 우리가 4만 빼면 되는데 5가 묶여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4는 빼고 5에 대한 4의 보수인 2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4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6, 7, 8에서 4를 빼는 거, 먼저 6에서 4 빼는 거 먼저 볼게요. 자, 주판에 1의 자리에 6을 만들었어요. 위달 하나와 아래알 하나를 놓아서 6을 만들고 빼기 4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빼기 4 아래알이 없으니까 위달 5를 활용해요. 5를 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4니까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더해줘야죠. 우리가 3만 빼면 되는데 5를 다 빼버렸으니까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7에서 4를 빼는 거는요. 7에서 4를 뺄 땐 어때요? 자, 1의 자리에 위달과 아래알 2개 놓아서 7 만들었죠? 빼기 4, 이것도 역시 5를 빼면 우리가 필요한 게 4만 빼면 되니까 5를 다 뺐죠. 이럴 때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역시 올려줘야 되겠죠? 다음에 8에서 4를 빼는 거는요. 자, 위달 하나와 위달과 아래알 3개 놓아서 8 만들었어요. 빼기 4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위달 5를 활용해요. 5를 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4니까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빼는 수가 4인 경우 모두 5의 자리를 올리면서 1의 자리 1개를 올린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뺄셈 4를 빼는 경우의 문제 함께 봤는데요. 어때요? 4를 뺄 때 우리가 5를 활용했을 때도 보수를 활용했죠. 5를 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4만 빼면 되는데 5를 다 뺐으니까 5에 대한 4의 짝인 2를 어떻게 해요? 더해줬어요. 우리가 4만 빼면 되는데 5를 뺐으니까 다시 2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뺄 때는 항상 4의 짝인 2를 올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3을 뺐을 때는요. 5에서 우리가 3만 빼면 되는데 5를 다 뺐으니까 얼마를 더해줄까요? 그렇죠. 3의 짝이 2니까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를 활용하는 용도가 우리가 덧셈을 할 때나 뺄셈을 할 때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5를 다 더하면 우리가 더하는 수만큼 그 나머지를 다시 빼줘야 되고, 우리가 뺄셈을 할 때는 우리가 4만 빼면 되는데 5를 뺐으니까 그의 보수를 더해줬어요. 뺄셈을 할 때는 더해주고 덧셈을 할 땐 빼주고 서로서로의 보수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니까요. 보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보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조금 복잡하지만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에 주판의 역사부터 우리가 처음 배워왔고 주산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데 처음이라 어려울지 몰라도 어떤 일이든지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을 하면 되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주산하는 것도 열심히 연습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쉬울 거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연습만 한다면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같이 주판에서 덧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덧셈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4를 더하는데 5를 활용했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더하기 4인데 5를 더했으니까 얼마를 빼면 돼요? 그렇죠.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을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5를 활용했을 때 얼마를 빼요? 그렇죠. 우리가 3만 더하면 되는데 5를 더했으니까 5에 대한 3의 짝인 2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주판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선생님 주판에서 선생님이 덧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처음에 나온 게 2 더하기 4 나왔죠? 그러면 2에다 4를 더하라는 문제니까 자, 1의 자리에 먼저 2를 놓을게요. 엄지손가락으로 2를 놓았어요. 더하기 4를 하세요 했는데 아래에서는 더하기 4 못하니까 5를 활용해야죠. 우리가 5를 활용하면 검지로 5를 놓으면 되는데 필요한 건 4만 더하면 되니까 얼마를 다시 내릴까요? 그렇죠. 5에 대한 4의 보수인 2를 내려주면 우리가 4를 더하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한 동작으로 아래에 2를 내리면 우리가 지금 2에다 4를 더한 거예요. 얼마가 나왔어요? 위달과 아래알 하나니까 6이 되는 거죠. 다음은 3과 4를 더해볼까요? 자, 3에다 4를 더하래요. 우리가 3은 아래알 하나, 둘, 셋, 3을 놓았어요. 3에다 4를 더하는데 자, 이번에도 위에 5를 활용해야겠네요. 자, 위달을 놓으면서 필요한 게 4니까 필요하지 않은 1은 5에 대한 4의 보수인 2를 내리면 되죠. 이렇게 엄지검지 한 동작으로. 자, 3에다 4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7이 됐어요. 5, 6, 7. 7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은 4 더하기 4를 해볼게요. 자, 4에다가 4를 더하는 거예요. 4에다 4를 더할 때 어때요? 5를 더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4니까 5에 대한 4의 보수 얼마? 그렇죠. 2를 내리면 되죠. 검지는 5를 내리면서 엄지손가락으로는 2를 내려주면 얼마예요? 4에서 4를 더했더니 4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주판에서 확인해 보니까 더하기 4를 할 때는 자,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빼줬죠. 그럼 더하기 3을 할 때는 5에 대한 3의 보수
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더하기를 할 때. 주판에서 이게 모자라니까 5를 쓰면서 더하기 보수. 만약에 더하기 2를 해야 되는데 모자랐어요. 모자랐다면 5를 넣으면서 5에 대한 1의 보수, 4를 지우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덧셈은 이렇게 더하는 수의 보수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주판에서 뺄셈 해볼 건데요. 뺄셈은 어때요? 5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빼는 수의 보수를 더해주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2를 빼야 된다 그러면요. 5를 뺐으니까 2만은 빼고 5에 대한 2의 짝인 3은 더해주는 거예요. 뺄셈을 할 때는 더해주는 거 기억하면서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주판은 뺄셈을 할 때 1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6에서 4를 빼는 거 먼저 해볼게요. 6은 어떻게 만들어요? 위달과 아래 하나가 있으면 6이죠? 6을 주판에 놓습니다. 자, 6을 놓았고요. 빼기 4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아래에서 4를 뺄 수 없으니까 우리가 5에서 빼기를 합시다. 위달 5를 빼면 우리가 빼는 게 4인데 5를 다 빼버리면 안 되죠. 이럴 때 뺄셈이니까 어때요? 5에 대한 4의 보수 2를 더해주면 되죠. 5를 빼면서 2를 더하면 우리가 4를 뺀 거니까 어때요? 6 빼기 4는 2가 나오겠죠? 다음엔 7에서 한번 빼볼까요? 7은 어때요? 엄지와 검지로 위달과 아래와 같이 7 놓았어요. 7에서 4를 뺄 때는 어때요? 5를 빼면서 5를 제자리에 돌리면서 우리가 필요한 4는 빼고 4의 짝인 2를 올려주는 거예요. 한 동작으로 이렇게 역시 얼마가 나오나요? 7에서 4를 뺐더니 3이 되죠? 다음은 8에서 빼볼게요. 8은 어때요? 위달과 아래와 3개 놓으면 8이 되니까 8을 주판에 놓고요. 빼기 4예요. 이번에도 역시 5를 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4니까 4만 빼고 5에 대한 4의 짝인 1, 5에 대한 4의 보수 1을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8에서 4를 빼면 4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덧셈과 뺄셈 같이 풀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처음이라 어려울지 몰라도 연습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꾸준히 연습하고요. 이번에는 5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랑 만났는지, 두 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는 두 수를 나누는 거를 수 가르기라고 하고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수를 하나로 모았을 때 수 모으기라고 해요. 우리 수학책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수 가르기와 모으기 같이 설명 들어볼게요. 자, 21쪽에 나와 있는 5가 놓여있을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5가 주판에 우리가 숫자 5가 놓여있어요. 그러면 5를 누구와 누구로 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역시 보수예요. 1과 4로 나누면 어때요? 1과 4로 나누면 수 가르기를 하면 5는 1과 4로 수 가르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2와 3이 나왔죠. 5를 누구와 누구로 가르기 했나요? 2와 3.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게 5에 대한 2의 보수는 3, 5에 대한 3의 보수는 2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3과 2로, 5를 3과 2로 가르겠죠? 5에 대한 3의 보수는 2, 5에 대한 2의 보수는 3. 이렇게 가르기 하면 서로에게 보충이 되는 수, 보수가 되는 거예요. 4와 1은 어때요? 역시 5에 대한 4의 보수는 1, 5에 대한 1의 보수는 4가 되는 거예요. 수 가르기 어때요? 5를 두 가지로 나누니까 서로에게 보충이 되는 수, 보수 관계가 되는 거죠. 5의 보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수가 나누어지는 걸 모으면 수 모으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 역시 21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4를 만들기 위해서 2와 2가 만나서 얼마가 됐어요? 4가 됐죠. 이렇게 2와 2가 만나면 4가 되니까 2 더하기 2는 4 만드는 걸 모으기라고 해요. 그러면 2와 5를 모으면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수를 모아서 가운데 있는 수 7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5와 4가 만나서 얼마를 만들었어요? 9가 됐죠? 자, 이렇게 5와 4를 모아서 9를 만들고, 자, 다음에는 4와 4를 모아서 얼마 만들었어요? 4와 4를 모아서 8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 가르기와 모으기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를 나누는 것을 수 가르기라고 하고 두 수를 모아서 만든 수를 수 모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5의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산을 처음 배우면서
처음에는 수 놓기, 그 다음에 수 고쳐보기. 오늘은 5에 대한 보수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지 못한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풀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배웠던 가르기 문제, 모으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주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주판에 선생님이 처음에 주판 만들 때 주판 터는 거 우리 배웠었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판을 턴다고 했어요. 자, 연필을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판을 터는 거예요. 선생님은 주판이 크니까 이렇게 같이 주판을 털었지만 여러분은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주판을 털어주기 바래요. 자, 수 모으기. 자, 먼저 수를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놓는 건 자리수 말고 수 모으기와 가르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선생님이 숫자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를 누구와 누구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 가르기 할 때는 숫자 1과 숫자 4로 가르기 할 수 있겠죠. 어때요? 1과 4가 만나서 5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5에 대한 1의 보수는 얼마예요? 5에 대한 1의 보수는 4. 5에 대한 4의 보수는 얼마예요? 5에 대한 4의 보수는 1. 기억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가르기 해봅시다. 5를 만드는 가르기 방법 또 하나 있었죠? 얼마 있어요? 그렇죠. 둘이 짝이 되는 수. 누구? 2와 3이에요. 5에 대한 2의 보수는 3. 5에 대한 3의 보수는 2. 2와 3이 만나서 5가 됐었죠? 이것도 알 수 있겠죠? 두 가지 더 있잖아요. 5를 만들 수 있는 거. 3과 2가 있었죠. 5에 대한 3의 보수는 2. 5에 대한 2의 보수는 3. 알 수 있겠죠? 보수 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4와 1. 1과 4랑 4와 1가 자리가 바뀌었지만 같은 5에 대한 서로의 짝이 되는 거예요. 5에 대한 4의 보수는 1, 5에 대한 1의 보수는 4 역시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수 가르기에 이어서 모으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주판에 4와 3을 놓았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4와 3이니까 4와 3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3을 다시 놓을게요. 자리가 붙으니까. 자, 4와 3이니까 둘이 만나서 얼마가 됐어요? 4에다 3이니까 우리가 5를 활용해서 3의 보수 얼마? 2를 빼주면 되죠. 5를 빼면서. 4가 있을 때 5를 놓으면서 3의 짝인 2를 빼주면 자, 두 수를 모아서 얼마 만들 수 있어요? 7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이 4와 4를 모았어요. 4와 4를 모으세요 하니까 얼마 될 것 같아요? 4와 4를 모으면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두 수를. 그럼 8은 수 가르기 하면 얼마가 돼요? 4와 4로도 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를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수 모으기와 가르기 여러분 처음 배워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자 익숙해지려면 자주자주 연습하는 방법이 좋다고 했었죠. 오늘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모으기나 가르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5에 대한 보수를 배웠던 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를 하면서 보수에 대한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오늘은 5의 보수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5의 보수를 우리가 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많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는 10의 보수도 배울 텐데 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의 보수는 서로 둘이 만나서 5가 되는 수니까 5에 대한 1의 보수는 4, 5에 대한 2의 보수는 3. 이렇게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텐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같이 못 푼 거 있잖아요. 열심히 풀어보고 아직까지 주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주판 잡고 연필 잡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 여러분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